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월 20일 금요일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세종연구소 30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한편 외교안보 통일 분야 단기 현안과 장기 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윤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및 외교 환경을 설명하고 우리 외교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5월 20일 금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류 부장은 방한 기간 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류 부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제8차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2006년 류윈산 선전부장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중 고위인사 교류 증진 및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예. 그 스위스가 어제 이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스위스 대북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어제죠, 5월 18일 수요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개정된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합니다. 이번 신규 시행령은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및 경제 자산의 동결, 스위스 은행의 북한 내 지점과 스위스 내 북한 은행 지점의 폐쇄, 금융 제재 대상과 사치품 대북 금수 품목 확대, 그리고 WMD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과목의 북한인 수강 금지 등 안보리 결의 2270호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32항은 또 WMD 관련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정부가 동결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계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그 스위스 대북 금융 제재 대상에 김정은 비자금 계좌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유엔 결의 22705에 노동당 39호실이 포함이 됐는데 이번 스위스 대북 제재 조치에도 포함된 건지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무래도 스위스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보리 결의 32항에 WMD 관련 북한 정부라든지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판단해서 이런 결의에 위반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8일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킴 대사가 필리핀 주재 대사로 지명을 됐는데요. 현재 미국은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석 대표까지 대사로 지명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 문제가 좀 사실상 공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미 국무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코멘트할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3월 초 채택된 그 안보리 결의도 채택된 바 있듯이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전략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지금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방한 일정에 대한 많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방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유엔 사무국에서 이미 일정 발표라든지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반 총장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유엔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오시고 또 제주 포럼은 제주 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채널 A 좋아하는데요. 그 탈북자 그 실종 관련해서 그 외교부에서 밝힌 2명 이외에 또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주선영 총영사관에 6명의 그 행방 불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4명 그중 4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소재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그 소재 파악을 중국 당국과 협조하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추가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위협에 따른 납치 등 여러 위해 가능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재국민 보호 조치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서울 외교부 본부 그리고 주 선양 총영사관 그리고 동북 삼성 중국 당국 그 삼각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그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안전 조치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이데일리 장영훈 기자입니다. 그 17일에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예로는 뭐 소녀상 이전 협의를 더 이상 대내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뭐 지금 위원장에 이제 뭐 누가 내정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외교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이제 노력을 하시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혹시 준비위라든지 차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부 간에 추가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수주 안에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발족의 즈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 준비위원회는 오로지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단 정관이라든지 재단 설립 일정이라든지 또 재단이 설립되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준비위 설립이나 이런 뭐 관련된 절차들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이제 주무 부처가 돼서 이제 하게 되는 건지. 네, 이 준비위원회 설립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제 연계한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이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제 그 위헌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관련해서는 혹시 추가로 이게 소통을 좀 하시거나 뭐 피해자 의견을 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아무래도 이 재단 설립 문제에 있어서 그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중심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종합해서 또 그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각계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까지도 경청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준비위원회 발족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까 저 스위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결의 이후 그 90일 안에 그 각국의 이행을 그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한 이 행위가 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산이 어떻게 동결이 되고 어떤 계좌가 어떻게 조치되고 한 부분까지 다 해서 그 결과물이 보고가 되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2270호의 그 이행 보고서가 90일 이내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날짜로만 따지면 6월 1일이나 2일로 도래되고 있고 저희 정부로서도 그 이행 보고서 작성 제출을 위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등 그 준비 이행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또 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행 보고서는 어떤 그때까지 이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성과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보다는 이 안보리 2270호를 어떻게 이행하겠는지 각국 내 국내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행하겠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이게 제출이 돼서 제출이 되면 유엔 공용어로 번역이 돼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번역이 되는데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각국 정부가 보고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그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도 그 금융제재가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걸 이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자산 동결 조치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